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트럼프 나토 회의에서 화웨이 5G 장비 배제 직접 언급, 존슨 영국 총리 안보가 최우선, 5G 사업에서 화웨이 배제 시사, 화웨이 메이트 30 대만 출시 포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트럼프 나토 회의에서 화웨이 5G 장비 배제 직접 언급, 존슨 영국 총리 안보가 최우선, 5G 사업서 화웨이 배제 시사, 화웨이 메이트 30 대만 출시 포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번에 나토가 지금 영국에서 모였는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의 5G 장비 배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나 가디언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정상회의에서 공식 회의에 참석한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웨이가 미국과 동맹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보겠는데요. 화웨이가 안보 리스크이자 안보 위협의 요인이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 우리가 이탈리아를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 이탈리아가 AIIB, 말하자면 중국이 주도한 국제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1대1로에 참석을 하고자 하는 지금 그런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탈리아를 콕 찍어서 이기를 하고, 또한 그 유럽에서 1대1로를 지금 참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그리스, 그리고 지금 그런 쪽으로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가 프랑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탈리아 총리하고 얘기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언지를 받게 됐는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만의 생각인지 이거는 나중에 알고 그리고 결론을 보면 알겠지만 그 결론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정상들과도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했고 내가 대화한 모든 일도 그렇게 말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도 안전한 통신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나토의 런던 선언문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면 첫 번째로 나토와 연합군은 각자의 권한 내에서 5G를 포함한 우리 통신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도구를 늘리고 보안 및 사회를 훼손하는 시도를 저지 및 방어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이러한 선언문에 지금 이게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토에서도 중국의 기술 위협을 인정을 했거든요. 저번에 그 유럽에서, 그러니까 EU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도 의하면 중국의 기술이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미국은 항상 중국의 기술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모여서 중국의 기술을 위협이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토의 발표를 한번 보면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국제정책의 동맹국으로서 함께 해결해야 될 기회와 도전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안보가 최우선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화웨이 장비를 허용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해외로부터 투자에 불필요하게 적대적이고 싶지 않다. 하지만 5G 안보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화웨이에 대한 우리의 결정을 알리는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언급했던 5G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함께 정보 공동체를 구성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 나라들이 5G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위의 언급은 화웨이를 영국의 5G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음을 시사하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미국과 한꺼번에 동맹 관계를 갖고 이것을 보조를 맞추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5G 국가 중에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화웨이 배제를 선언하는 데 비해서
캐나다와 영국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뉴스가 하나가 나온 게 있는데요. 그것은 호주의 한 통신회사에서 화웨이의 제품을 사용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호주 정부에서 그것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도 또 연락이 오면, 어떤 뉴스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지속적으로 영국을 강하게 압박했던 미국입니다. 2019년도 5월 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에게 영국이 5G에서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을 경우 정보 공유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압박을 한 거죠. 말하자면 5I즈의 그런 협력 관계를 너희들은 같이 지켜달라라고 지금 강하게 언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월 15일에는 미국은 화웨이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 행정명령, 말하자면 엔타이어 리스트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수출이 급감하게 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화웨이가 그 자체 기술로 메이트 30을 직접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글 시스템이 거기에 딸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세계에 얼마나 어필을 하게 될까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파나소닉, 구글 등 다국적 기업들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했지만, 여기서 파나소닉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글은 구글 모바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GMS 시스템인데, 이것은 아직도 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그 윈도우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은 다시 미국 상무부에서 허용을 해서 들어가서 지금 그 휴대용 컴퓨터를 지금 윈도우를 탑재한 휴대용 컴퓨터를 만들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윈도우 시스템을 포함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없이 그게 판매가 되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윈도우를 그냥 판매를 해버리기 불법으로 다운로드 써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허용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영국은 5G 분야에서 화웨이 제품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은 미국의 압박에도 5G 네트워크 건설에서 코어 네트워크 부분을 제외하고는 화웨이 사업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었는데, 이번에 그 발언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나 영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5G 네트워크 부분에 화웨이를 쓰지 않지만, 그 다른 부분에서도 지금 3M인가요? 3G인가요? 거기에서도 지금 화웨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많은 회사들이 영국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허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 지켜보게 되면, 이 이후에 화웨이의 제재가 얼마나 강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영국에 트럼프의 압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영국인가입니다. 왜 영국을 미국이 지속적으로 압박할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이 캐스팅 모드를 짓고 있기 때문이죠. 미중 무역 전쟁의 승부는 유럽이 어느 편을 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요. 그래서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 IT 전쟁도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 중에서는 영국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영국이 선택하면 유럽도 따라올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그전에는 영국이 미국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반환 결정을 조금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라는 은행입니다. 이 AIIB는 아시아 국가의 사회 간접 자본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국 주도로 설립된 금융기관인데, 이번에 어떤 내용까지 나왔냐면, 우리 이런 내용 들었죠.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옮긴다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옮기는 그 내용에서 자본이 많이 들잖아요. 이 자본이 많이 드는 것을 AIIB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인도네시아가 받는지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재정이 부족하면
그쪽에 투자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상위권에 있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계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AIIB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넘어오자면 이것은 그 중국이 주도로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에요. 그래서 미국, 일본의 주도의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에 견제를 하려고 하는 성격이 강했죠. 그리고 일본이 주도한 은행은 아시아개발은행이었고 미국이 주도한 은행은 세계은행, 뭐 IMF도 미국이 주도한 그런 은행들이죠. 그런 은행들에 대해서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한 은행이 AIIB입니다. 그래서 그 2014년 10월달, 그러니까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AIIB가 만들어진 연도는 별로 되지 않았지만 2014년 10월달 같은 경우는 참여 국가가 중국, 인도, 파키스탄을 포함한 21개국 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참여를 망설였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달에 영국이 AIIB 가입을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가 문제입니다. 영국이 참여하고 난 후에 한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심지어 일본까지도 여기 AIIB에 참석하겠다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AIIB는 지금 현재 명실상부한 국제금융기구이고 여기 AIIB 그 센터가 있는 나라가 벨기에입니다. 이게 벨기에하고 지금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항상 AIIB 총회가 열리고 거기서 그 총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AIIB가 중국의 제도권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대충 보고 AIIB의 그 어떤 뉴스들이 딱 나오면 그거는 중국이 지원을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영국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국을 통해서 모든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게 됐던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AIIB 은행 참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영국이 캐스팅 모드를 잡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화웨이의 문제도 영국이 캐스팅 보드를 잡고 있다라고 보는 게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화웨이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이 거기와 이 제품들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선언 자체가 모든 나라, 특히 유럽에게 영향력을 아주 크게 끼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웨이가 영국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의 존슨 총리가 화웨이 배제를 시사를 하고 있죠. 그 의의를 보면 영국은 그동안 화웨이가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시장이고 화웨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나라입니다. 그런 영국이 보리스 존스 영국 총리의 발언으로 통해서 화웨이를 5G에서도 배제할 수 있다고 시사함에 따라 화웨이는 이번에 최대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존슨 총리가 이것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런던 선언문 발표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화웨이의 반응이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객관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접근법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희망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런던 선언문에 나온 안전하고 탄력적 시스템에 의존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한다. 우리의 5G 장비는 많은 선도적인 통신사로부터 신뢰받고 있다. 계속해서 혁신적이고 안전하고 탄력적인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화웨이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웨이가 영국의 이 선언을 통해서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만약 영국에 이게 눈에 보일 만한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게 된다면 화웨이는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이면 됩니다. 또한 지금 대만에 상륙하지 못한 화웨이의 메이트 30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화웨이 메이트 30 같은 경우는
중국어 말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대만에 상륙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상륙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대만의 경제일보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국가 표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화웨이의 메이트 30 프로 대만 출시 계획이 전면 취소가 됐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화웨이 측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공급 문제로 두 제품의 출시를 취소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의견의 주장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이 된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왜 상륙하지 못했는지, 대만의 국가통신방송위원회가 11월 13일 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웨이가 대만 시장에서 판매하는 세 개의 스마트폰에 대해서 대만 표기를 중국 대만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중국 대만 표기로는 대만에서 판매할 수 없다 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NCC는 이튿날인 14일 날 대만 청와텔레콤 등 5대 통신사와 화웨이의 총판인 신웨이 측에 P30, P30 프로, 노바에스 5T 새 모델의 판매를 중지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서 이번에 화웨이의 메이트 30도 그 영향을 받아서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말을 했을 때 중지 기한은 표기 변경이 될 때까지,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도 그걸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화웨이의 그 후속 모델들은 계속 판매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화웨이는 이 같은 대만의 요구에 대해서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죠. 그리고 영원히 내놓지 못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내용을 보면, 즉 국가 표기 갈등의 문제로 판매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화웨이 메이트 30에 또 다른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화웨이 메이트 30은 국가 표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는 구글 플레이 서비스, GMS라고 하는 구글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만의 메이트 30 프로 출시의 걸림돌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가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여전히 메이트 30은 판매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미국이 거래를 하지 말라 화웨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지금까지 대답을 안 한 영국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토의 회의를 통해서 영국도 설득했고, 그것을 통해서 유럽도 똑같이 설득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쳐 나가려고 하는 미국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화웨이는 제재는 더욱더 강해져 간다. 그 미국이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미중 문제와 화웨이 문제는 따로따로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따로따로 되겠습니까? 지금 화웨이를 살리지 않고는 중국이 그 통신 장비에 대해서 더욱더 발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따로따로가 되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대만에서 물건이 못 팔리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는 국가 표기도 있지만 GMS, 구글 모바일 서비스가 탑재가 되지 않은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더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영향력이 끼치지 못한다면 이게 대만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게 판매가 되지 않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메이트 30이 유럽에서 판매된다고 지난달 15일 날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